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63,000건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심사도 같이 엄격해졌다는 것입니다. 신청자도 많고 심사도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죠.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과 비자 트렌드를 전해드리는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최근 지원자들이 정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EB2 카테고리 중에 NIW의 최신 동향을 아주 빠르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승인율, 거절률, 그리고 요즘 심사 포인트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NIW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NIW는 Employment Based Second Preference예요. 그래서 EB2 카테고리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 핵심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면 고용주의 후원 없이도 이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용주의 후원이 없다는 의미는요, 내가 미국에 이민을 가려면 나를 고용해줄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나의 고용주 없이 내 독립적인 능력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내가 꼭 취업을 하지 않고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사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지원자가 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도 노동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게 유익하다고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허가 절차는요, 아까 스폰서, 나를 고용해줄 고용주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용주가 있을 경우에 이제 노동허가 절차가 필요한데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이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가 되고, 그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가 되는 게 미국에 더 이익이라는 부분까지 증빙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 동향을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에 NIW 지원하신 분들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63,000건이 넘었는데요. 전년도 대비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늘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심사도 같이 엄격해졌다는 것입니다. 승인율은 43%이고 거절률도 18%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아직 이민구에서 대기 중이고요. 참고로 2025 회계연도 1분기에는 승인율이 아주 잠깐 63%까지 올랐지만 그만큼 거절률도 37%로 높아졌어요. 신청자도 많고 심사도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급 학위 소지자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EB2 NIW는 고급 학위 소지자 또는 특별한 능력자 중 하나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고급 학위 소지자란 학사 플러스 5년 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석사학위자가 그냥 고급 학위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전문직인지 여부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었습니다. 바뀐 점은 이 고급 학위자가 전문직 종사자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 이민국은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고급 학위자 자격으로 EB2 NIW를 신청하려면 그 직무 자체가 전문직이어야 하며 그 직무 수행을 위해서 고급 학위자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하게 석사학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2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직무 자체가 전문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전문직 프로페셔널이란 통상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 엔지니어분들, 교수님들, 과학자, IT 개발자, 분석가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석사학위가 있어도 일반 사무직 종사자, 매니저, 트레이너, 일반 상담사 등의 포지션은 전문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해당 직무가 실제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 일이 단순하게 수행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업무에 해당 학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이걸 증빙하려면요, 이런 서류가 필요하세요. 직무 설명서, 잡 디스크립션, 그리고 산업표준 또는 정보 보고서, 그리고 전문가 진술서 또는 추천서 같은 서류로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직무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천서, 사업계획서, 비즈니스 플랜 같은 증빙 자료의 구체성이 심사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는 STEM 분야, AI 분야,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분야는 정부 차원에서도 우선순위로 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NRW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민국 입장에서도 좀 더 선별적으로 걸러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국가 전략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STEM, AI, 바이오처럼 미국 안보나 경쟁력과 연결되는 분야에는 좀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NRW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실제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분야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력 있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정책 보고서, 산업 통계, 정부 발표 자료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서는 아주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여하실 수 있을지를 증빙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분야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걸로는 안 되시고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어떻게 역량을 발휘했는지 구체적인 예가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서도 많이들 제출하세요. 이 사업계획서나 이 향후 활동 퓨처 플랜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도 함께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STEM 분야, AI 분야, 바이오 분야라면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인문예술, 일반 사회학 분야는 더욱더 정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런 분야의 석사 학위자 분들도 아주 어렵지는 않게 NIW 승인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민국 정책이 변함에 따라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에 좀 정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NIW 최근 동향 도움이 되셨을까요?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아주 중요한 시기이실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